여러분. 평양시 골기대 5일 5월 1일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1월 5일 날 진행됐는데 6일 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이. 조선중앙TV가 보는 거. 이 평양시 골기대 굉장히 5월 1일 날 약 1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참석 안 하죠. 평양시 골기대이기 때문에. 당과 정부의 간부들인 이일한 동지, 전현철 동지, 이철만 동지, 양승호 동지, 박훈 동지, 시안의 일꾼들, 노력혁신가들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평양시안의 기관 공무돌과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입니다. 이 한때 총정치국장하고 강원도에 도당책임에서 쫓겨내려갔다 이번에 다시 평양시당 책임비서 당대한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오픈 정치적 요리와 무난한 노력적 성과로 가르쳐서 엄청나요. 이 평양시가 가장 크게 골기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토론자들이 있었고 그 저녁에 이제 신년 경축 공연 김정은이가 직접 보았던 그 신년 경축 공연을 참가자들에게 모두 이제 보여줬습니다. 뜨겁게 분출됐습니다. 1956년 12월 전원의 결정을 받들고 산악같이 펼쳐 일어나 기적과 근육을 알아온 청리마 세대의 투쟁 정신으로 당중앙이 제시한 올해 인민경제발전 12개 평양시 육라도에 있는 섬이죠. 5월 1일 경기장입니다. 여기에 문재인이 여기 가서 9월 18일 9.19 합의 전에 18일 날 연설을 했죠. 여기서 30만 군중대 앞에서 문재인이 연설한 그 평양시 육라 5월 1일 경기장입니다. 이 장소가. 시민행렬나라에 세차게 영소를 쳤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골기대회는 자, 이 가고 이제 저녁에 이거 신년 경축 공연까지 이제 관람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보여줬죠. 참가자들한테. 또 기상과 낭만이 차넘친 공연은 참가자들에게 필승의 신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불꽃놀이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 불꽃놀이. 지금 노동신문에 실린 건데요.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도, 함경남도 골기대회 진해. 이건 평안북도에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 있죠. 광장에도. 평안남도는 평성시인데 바로 평양과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 주위 딱 여기 보니까 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강원도 이게 광장. 이 황해북도. 황해남도. 자, 이렇게 황해남도, 강원도, 뭐, 이 함경북도 뭐 다 했습니다. 이렇게 골기대, 함경남도. 이 함경남도 대국장입니다. 대국장. 함경남도 도립국장이죠. 평양 대국장보다 더 큽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거 김일성이한테 욕도 많이 먹었는데 평양 대국장보다 더 크게 짓고, 이 엄청나죠. 이 함경남도가. 이 함흥시에 있는 그 대국장입니다. 함흥의 광장이다. 가장 큰 광장. 이 함경남도는 평양시 못지않게 참 항상 평양하고 이 사람들은 경쟁하기 때문에 평양시 못지않게 가장 큰 대대적으로 한 것이 이 함경남도입니다. 사진도 제일 많고요. 이거. 자, 여기 이것도 함경남도. 다 이거 함경남도인데 가장 크게 했습니다. 이거 사람들도 그렇고. 이 함경남도가 함흥이 가장 크게 했죠. 물론 뭐 함경남도 함흥이 평양 다음에는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또 뭐 그런 만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함경남도 사람들이 자존심이 되게 크죠. 그래서 총골기대회를 열고 2023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 한 해인가를 지금 다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년도 계획을 완수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에 계획했던 모든 것이 8차 당대에서 제시한 제2차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느냐 못하느냐가 금년도 2023년도 세 번째 해인 금년에 달려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1차 1개년 계획 2개년 2021년 2022년도 어느 정도 한 80% 달성했고 이제 모든 자원과 역량을 깡그리 동원돼서 했기 때문에 이 23년도 3년차에 들어서는 금년도가 북한에서는 이 5개년 계획 3차 년도 계획이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4차와 5차 년도 계획 완수가 달려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금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금년도가
북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에서 가장 대규모적으로 총골기대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번 금년도 계획과제를 수행할 때 대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금년도 계획을 완수할 때에 대한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했는데 이 북한은 2020년도 4월을 걸고 해결하느냐 계획을 완수하느냐 못하느냐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운명도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 북한뿐만 아니라 2023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폭풍 같은 그런 사건들을 또 일들이 가장 많이 벌어질 수 있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정은은 금년 4월 15일 전후로 핵실험을 끝내고 전략 핵무기 실험은 다 6번에 걸쳐서 수소탄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전술 핵무기입니다. 즉 소형 핵무기를 빨리 완성해서 시험 폭파할 때 대한 핵실험할 때 대한 지시를 내렸고 거기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정은이 이야기했듯이 정찰위성까지 이제 띄워서 성공하겠다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김정은은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죠. 이건 경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전술 핵실험과 정찰위성을 완성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찰위성, 즉 군사위성을 빠른 시일 내에 띄워서 성공시키겠다고 한 것이 바로 김정은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북한 국방과학자들이 해내야 됩니다. 못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월 16일 이전에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그리고 핵실험도 4월 15일 이전에 1차, 2차 전술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한이 전술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4월 15일 이후부터는 아마 모든 역량을 경제 건설에 돌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군축 협상이라는 명목으로 미국과 회담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북한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일본과의 회담도 이미 김정은은 준비할 때에 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본에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기 때문에 즉 30년간 통치 손해배상금 일본의 통치 손해배상금을 북한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그 손해배상금이 책정돼 있다는 거죠. 100억 달러 정도가 일본에 북한에 줄 그 손해배상금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돈이 있다는 것 고이즈미가 이미 김정일과의 회담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돈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거 김정은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일본하고 회담을 해서 이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한다고 해도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면 일본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는 것 김정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정은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때 또 맹공격을 할 때 매국노라고 하죠. 일본의 식민지 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맹비난하고 있는데 그 일본에 대해서 같이 우리 한국과 일본을 맹비난하는 것은 그만큼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김정은은 이 4월 이전에 모든 핵실험과 정찰위성 실험을 끝내고 북미회담이나 북일회담 그 준비를 할 때에 대한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남북 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에서 이야기 들려온 것이 없습니다.